오늘도 파도 그리기, 쿠르베의 파도 그리기를 할 텐데, 저 그림은 사실 원화보다는 좀 잘린 것 같아요. 사인이 왼쪽에 잘린 거 보니까 약간의 이제 부분도 아니지만 좀 잘려나간 부분은 있지만, 오늘 공부하는 거는 작품 탐방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어떤 그 초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그릴 때 초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뭐 그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한 달 정도는 데생의 맛을 그래도 조금 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떤 개념으로 그려야 될 것이냐. 그림은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요령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그림은 기술, 방법, 요령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면 궁극에서 막히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되고. 근데 지금 현실이 많은 그리는 사람들 학원에서도 보면은 그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을 그리기 하는 데 있어서 뭐 눈, 코, 입 그리기 연습하고 손 그리기 연습하고, 이 뭐 연습해서 뭐 나쁠 건 없겠지만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림 그릴 때 1번, 듣기 싫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작품을 어떻게 주제화할 건가에 대한 구도 설정이 처음부터 중요해요. 그림을 어떻게 채우느냐, 예? 액자를 어디까지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화면 끝까지, 전체가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는 대상에 집중하면 안 되고 대상을 어떻게 넣느냐부터, 그러니까 이게 좀 개념 차이인데,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제가 망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그걸 탐하기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지금 그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탐하지 않도록 제가 자꾸 일부러 그 진을 치는 거예요. 장벽을 쳐서 여러분들이 글로 그 범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조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재, 파도 그리기, 뭐 이런 뭐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지만은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저런 거 시범 보여가지고 뭐 인터넷에 동영상 너무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베끼려고 있는 게 아니니까 느낌을 그리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실감, 진짜같이 사진같이 딱 못 그린 거예요. 사진같이 그리면 안 되니까 사진을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는 그림을 보고 그리는 거지만 그림을 통해서 잘 이해하는 그런 쪽이 더 사진을 베끼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죠. 그런데 그 사진을 이 명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유화를 놓고 목탄으로 하는 건데 조금 지겹더라도 오늘 공부하는 거는 무조건 빛, 구조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거를 알면 그림이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 물론 1번은 구도예요. 구도가 틀리면 평생 제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듣기 쉽겠지만 시작 한가 동시에 좌표, 어디서 어떻게 넣을 것이냐, 요거를 잘 넣는 사람 항상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묘사 잘하고 똑같이 그릴 줄 아는데 위치가 틀렸어. 그럼 뭐예요? 50점. 위치가 틀리면 무조건 50점이에요. 하지만 무난하게 해서 위치를 정확히 맞췄는데 그림에 방법적으로는 아직 조금 미숙해. 그럼 80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래서 50점,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오늘은 파도 그리나이가 아니라 오늘도 구도 잡아야지. 무조건 구도예요. 내 구도망에 오늘은 파도가 걸려드네, 내일은 구름이 걸려드네, 뭐 땅이 걸려드네, 산이 걸려드네, 이렇게 큰 스케일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지금은 저기서 제일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딱 이 두부를 자른 것처럼 저 수평선, 바닥 끝 보이는 그 수평선이 화면에 한 2분의 1에 가깝게, 눈으로 여러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저런 것을 재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림은 눈으로 재는 거예요. 손으로 재면 그건 아마추어예요. 손으로 재면 눈으로 재고, 손으로 검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뼘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한눈에 여러분들이 저거를 읽어야 돼요. 읽는다 그러죠.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왜 너가 얘보다 3cm는 더 커 보인다, 뭐 이런 눈대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사람 이
이 감각에는 아주 엄청난 감각이 있는데 그걸 써먹지 못하고 자꾸 손에 의존해서 잽니다.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 재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노파심을 자꾸 동원해가지고 항상 틀림없이 구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쿠르베 그림을 보면은 정말 이 수평선이 절반보다 살짝 위에 있는데 처음에 그리는 게 먼저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 그리는 거는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위치만 생각하는 거지 그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맞는가 틀리느냐는 몰라요 아직. 하지만 또 이렇게 쳐다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림은 그리려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하려고 있는 거예요. 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되뇌이세요. 물론 그림은 그리는 거지만 마음속으로 그림은 생각부터 시작이다. 어디다 놓을 것이냐 좌표 그걸 그걸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릴 수 있는 큰 형태가 뭐가 있을까요? 밑에 있는 수평선에 달량말량하는 이런 무슨 고래등 같은 파도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읽는데 이 변에서 이 위치를 보는 것도 딱 그리지 마시고 가늠만 하는 거예요. 이걸 왜 가늠하냐면 처음 그리는 게 먼저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잖아요. 시작하면 사람 그리는데 눈, 코, 입부터 그리는 사람은 거기부터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케일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정해놓고 뒤로 나와서 눈대중으로 또 확인할 거기 때문에 안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의심의 눈초리로 저 그림을 봅니까? 지금 저도 틀려요. 그래서 저도 조심조심해서 연하게 이렇게 가ను는데 이제 구도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잡기 쉬운 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파도 하나만 가지고는 저걸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비교되는 면적의 양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면적의 양이 지금 여기 그림자 놓여진 파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놓여진 이렇게 어두운 무슨 악마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뭔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이렇게 눕혀서 연하게 도형적으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하면서 쓱 봤어요. 지금. 자, 이건 지금 거의 속된 말로 통밥으로 그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재서 그리면 자기 감각을 이용 못해요. 통밥으로 그리세요. 근데 그 통밥이 눈을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확인하고 또 좌표를 계속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어야 되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의심하고 손으로 자꾸 재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평생 가도 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그려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리듬인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엿장수 그 가위질을 탁탁 두들기는 거를 1분 몇 초에 몇 번씩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필로 후다다닥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그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틀이 있는데 그게 리듬을 타는 건데 그게 구도의 바탕을 두고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저가 늘 강조하는 계속 면적 비례 그거를 보면서 가늠합니다. 지금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구름도 보니까 위쪽에 반 잘랐을 때 절반 정도의 수평선 너머에 구름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한 번에 도형으로 읽으세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절반 가까이 넘어가는 쪽에 쓱 세모 같은 게 하나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금도 틀렸어요. 처음부터 그리는 게 먼저 틀려요. 근데 이걸 쓱 연하게 틀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 뒤로 나와서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표를 잡아 들어갑니다. 이거를 딱딱하게 직선으로 그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연필병이 들어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선 연습시키고 이러면 아주 최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느낌 그대로 하세요. 그게 리듬이거든요. 리듬을 타셔야 되니까 그냥 내가 저 바다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바다의 수평선이 어디쯤 있고 이런 좌표를 보는 것이지 그냥 저 모니터를 통해서 내가 이걸 안 틀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리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하늘도 느끼고 바다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한번 거보니까 뭐 되겠어요. 그래서 쓱 한번 수평선을 넣어보면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아까 올려놓은 이것도 뭐 이거 똑같이 그릴 수도 있지만 똑같이가 아니라 저것이 가지고 있는 큰 세기, 큰 리듬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베끼려 하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 느낌으로 위치감을 정하세요. 저는 큰 틀이 맞았는데 그 질서가 잡혀나가는데 요만큼 틀린 거 가지고 어떡하지? 이건 베끼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예요. 그러니까 절대 베끼지 않고 큰 틀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 더 자세히 그릴 수 있는데 안 그리죠, 그죠? 큰 거 아까 생각한 그거로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쓱 그래요. 이것도 직선으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파도가 직선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그냥 통밥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큰 세기로 틀려도 괜찮습니다. 큰 리듬으로 지금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파도도 두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 나눠져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덩어리와 이쪽 한 덩어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하나 둘로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눠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위치가 맞는 거죠. 물론 제가 생각한 거는 요 덩어리의 요 자리와 요 자리를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구름도 이렇게 하나 덩어리 보고 요 하나 딱 붙었다. 그리고 여백을 보면서 하늘이 여백인데 여기에 생김이 어떠한 도형으로 돼 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도형으로 바깥을 보는 거예요. 이 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깥을 보면서 요 도형을 보면서 그린 거거든요. 그럼 잘 안 틀려요. 그게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거죠. 구름도 그리려다 자꾸 여백을 보니까 안 틀리는 거죠. 미숙한 사람은 계속 구름이 꼬불꼬불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형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구도의 노예가 돼야 돼요. 형태는 리듬에 맞춰서 틀리도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리드미컬하게 착착착 그림이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림에 여기 하나가 구름 저기 부분이 하나 한 군데 약간 틀렸는데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말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사람이 되는 거죠. 평생 가도 안 되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조바심을 많이 내거나 그 새가슴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쑥쑥 그려나가는 거예요. 곡선이면 곡선같이 막 그리고 직선이면 직선같이 막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덜 그려진 거는 아무 그 영향도 없으니까 이런 정도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구름이 벌려진 데가 있는데 그 하늘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것도 감으로 묶어서 이렇게 몇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여기를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세계대로, 여기는 여기 세계대로 그리면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거품이 파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불쑥 올라오면서 여기 파도가 거품이 나오는데 그것도 면적으로 저희 보면은 이만한 삐죽한 무슨 뭐라 그럴까요? 새 부리처럼 이렇게 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번에 제가 얘기했죠. 위에 밝은 부위는 아예 그리지 말라 그러죠. 색깔을 쳐다보면 안 돼요. 빛만 생각하기 때문에 안 그리는 거예요. 위에면은 무조건 안 그릴 거예요. 지금 물론 바다의 먼 바다도 저거 윗면인데 왜 여긴 펄었습니까? 네, 그거는 빛의 어떤 굴절, 빛은 막 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의 것이 막 온갖 것이 이 바다에 비치기 때문에 하늘이 보라색이면 바다도 보라색이 되고, 그죠? 물론 저 바다의 내용하고도 연관은 있어요. 근데 빛의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긴 그리는데 제가 얘기했죠. 위에가 진한 것, 어두운 것은 절대 비비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가볍기 때문에 빛이 위쪽에 있는 건 절대 비비면 안 돼요. 구름 같은 경우는 밑면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남기는 옆면은 굉장히 밝지만 밑에 면은 나중에 비빕니다. 왜? 밑에 면이니까. 빛에 향해서 밑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파도는 여기 팍 올라와 있는 파도의 밑부분 여기는 비벼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는 비벼야 돼요. 그럼 위에는 무조건 여기 펄은 물이라도 비비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점점 설명드리겠지만 무조건 하고 그리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그게 너무 중요하구나 알게 돼요. 화가들은 그거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베끼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비빕니다. 사진같이 돼요. 사진같이 그리면 못 그렸다 그랬죠. 그죠? 실감이 날 수가 없어요. 사진이네. 똑같은 사진이네. 포토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사진 베끼기. 이렇게 되면 아주 유치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 같이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기운 생동한 진짜 바다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려야 되겠죠. 자, 지금이 형태가 다 끝난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은
바르는데 겁 없이 발라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늘이 되는 자리부터 바릅니다. 지나면서 그늘이 되는 자리. 뭐 겁 없이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어두운 자리를 여러 번 바르면 목탄은 어떻게 여러 번 바르면은 망가진다 그랬죠, 그죠? 한 번에 진하게 발라야 안 망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눕혀가지고 목탄은 이렇게 옆면으로 그리는 거예요. 선을 그으면 연필처럼 선을 그으면 망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묻혀요. 그리고 위에 면, 거품이 나는 위에 면, 밝은 면 이런 거 아예 안 건드릴 거예요. 지금. 한번 시키는 대로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 느낌이 확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비벼서 얼마든지 파도같이 그릴 수 있는데 안 그립니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전체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안 그립니다. 쓱 하면서 덜 그려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가 구름 하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하다가 말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찝찝해서 열심히 그리는 사람은 뭐예요? 치중하는 게 돼가지고 또 망칩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어떻게 해요? 대충 그리면 돼요. 통밥으로 대충 느낌만 그리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망친다 그랬죠. 열심히 하지 말고 제 말을 경청해서 집중하세요. 그림은 짧게 그려서 집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열심히 그리는 사람은 혼자 가요, 갈 길을. 그러면 꼭 큰일 나죠.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생하죠. 또다시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고 안 됩니다. 자, 여기 위에 면이니까 진한 색으로 그리더라도 이건 비비지 않을 거예요. 왜? 빛이 많으니까. 그래서 밝은 데는 안 그리고 남겨놓습니다. 자, 눈을 감고 그려요. 눈을 뜨면 망친다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진한데 위에도 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비비고 이렇게 싹 그리는데 이거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끼는 게 내가 바다 위에 푹 빠졌던가 이 주위에 보면서 무서운 파도가 확 다가오는 것 같은 그 감에 젖어 들어가면서 칠을 하는 이게 감정이입인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 그려야지 오늘 잘 베껴야지 그럼 백날해도 안 됩니다. 그림은. 자, 그래서 멀리 하늘이 노을이 보일 것 같은 저 하늘이 있는데 그거는 워낙 멀기 때문에 저 우주와 같은 저 하늘을 이렇게 큰 획으로 이걸 찝찝하게 짧은 선을 이렇게 그렸다가는 뭐예요? 아주 유치한 먼 게 아니라 가까운 어떤 그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항상 큰 세기로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여기를 확실히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는 비빕니다. 그리고 하늘은 지금 여기가 드리워진 밑면이기 때문에 손을 만져보면 밑으로 만져지기 때문에 그 자리는 대부분 다 비벼집니다. 그리고 연하게 비벼지는 자리는 중간 톤으로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나타나요, 색감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이런 기분으로 들어가면서 구름 그릴 때도 당장은 비비지 않아요. 파도도 안 비빈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은근하게 밝은 자리는 남겨놓고 밑면될 자리 이렇게 밝은 데는 남겨놓고 그리고 하늘도 정성스럽게 하늘도 칠하는데 이때 구름의 밝은 부위를 지우개로 그리면 망치거든요. 지우개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남겨야 됩니다. 이거 수채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그릴 때는 이거를 남기지 못하면 이것도 이거 계속 지우개 쓰는 사람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지우개 쓰는 사람은 100% 망친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칼같이 남겨서 하늘을 곱게 하늘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하게 멀리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저는 지금 이렇게 휴지 대롱이나 이런 거 안 끼고 하는데 여러분들 끼고 하면 더 편합니다. 행위가 저는 많이 이렇게 어깨를 써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대롱을 껴서 큰 획으로 그려주면 편해집니다. 자, 이런 기분으로 지금 뭐 세부적인 거 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는 요만큼 틀렸다고 해서 그림의 내용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세기만 맞추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조금 더 거칠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을 감아서 밑으로 기어들으려고 하니까 중간 단계죠. 여기 윗면이고 중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중간 단계의 색채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중간 단계가 있고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느낌 있게끔 그림이 그려지겠죠.
지금은 초벌이기 때문에 아직 비비지도 않고 비비는 게 그린다 그랬어요 목탄은. 근데 그런 세기가 오려면 충분히 목탄으로 돈독하게 그림을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려야 돼요. 자, 요 지금 초벌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저는 뭐 많이 그려왔기 때문에 숙달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까지만 해낸다면 일단 기본적인 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